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생존 전략 37강입니다. 저는 고려대 윤성식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 즉 36강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많은 문제는 정치가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 즉 37강에서는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요즘 웬만한 사람의 휴대폰에는 1000개가 넘는 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만이 아니라 기계와의 커뮤니케이션도 고민할 시점입니다. 기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인공지능이 인간과 인간의 언어로 대화를 할 수 있게 가능합니다. 인간은 이제 기계와 대화하며 기계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신경 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계도 감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처럼 인기 있는 인공지능과 인기 없는 인공지능으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CEO가 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인간관계 능력이 압도적 1위였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인간관계 능력은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능력의 핵심은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 역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 못지않게 자신의 감정을 잘 제어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때로 상대와 내 감정을 파악하는 데 몰두하다 보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에 소홀해집니다.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은 최적의 반응을 만들어 상대에게 보냅니다. 인간관계 능력과 감성 지능은 인공지능 시대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역사에서 항상 중요한 역량이었습니다. 인간이 인간관계 능력과 감성 지능을 갖추었다고 인공지능에 비해 경쟁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설픈 감성은 인공지능 앞에서 별 역할을 못하지만 인공지능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해진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인간관계 능력과 감성 지능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10명을 넘어서면 집단에서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관계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이처럼 사람이 많아지면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는데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인간 사이의 관계에 기계와 기계의 관계, 인간과 기계의 관계 등이 더해져 모든 관계가 2배가 아닌 몇십 배로 평창합니다.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사이의 관계에서 미묘한 문제가 생깁니다. 인공지능이 서로 통합하고 연결되면 전체 인공지능의 능력이 향상되겠지만 어떻게 통합하고 연결할 것인가는 인공지능을 소유한 사람 간의 이해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가장 뛰어난 인공지능은 구글, 아마존, IBM, 페이스북 등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별 인공지능이 경쟁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정부가 나서서 규제할 것인지는 이미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정부가 가진 능력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타났을 때 과연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민간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면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대결이 시작되고 이는 마치 국가 간의 관계처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약소국과 강대국의 관계는 외교 역량의 대결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면 인간관계 능력과 감성지능이 인공지능과의 관계 수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공지능에 인간이 불어넣은 감성은 사실 인간의 감성에 기초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과의 교류는 인간의 교류와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성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방식으로 학습하고 발전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과 인공지능이 나누는 교류는 인간끼리 나누는 교류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 관계 능력과 감성 지능은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더구나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다면 인공지능의 감성에 관해 인간이 점점 더 알 수 없게 되므로 이때에도 감성을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인공지능이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는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구분이 불가능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통제하거나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이 서로 대등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통제하고 통제당하는 관계에서 인간 관계 능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대등한 관계가 된다면 인간 관계 능력은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됩니다. 인간의 장수에 관한 연구를 보면 나이 들어서 외롭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산속에 들어가 홀로 살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 교류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면 감성지능이 필요합니다. 감성지능이 떨어지면 인간관계에 서툴러지고 자신을 고립시키며 고독한 가운데 단명합니다. 오래 살기 위해 인간관계를 잘 맺으라는 게 아니라 인간다워지면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를 잘 헤쳐가 나갈 수 있으며 오래 사는 부수적인 이점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관계 능력과 감성지능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인간의 감성을 배우고 인간과 비슷해진다 해도 인간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간답다는 점이 매우 독특한 매력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공지능도 인간다운 인간에게 더 호감을 가질지 모릅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시달리며 인공지능을 이기려고 밤낮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인간은 더욱더 비인간적으로 변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지금도 과거에 비하면 인간은 참으로 비인간적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희소성이 있는 인간다운 사람은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에게 모두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첫째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학습 능력 배양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판단력, 균형 감각, 종합 능력, 인내심, 열정, 유연성, 개방성, 창의력, 배려심, 통찰력, 예지력, 직관, 적응력, 도덕성 등 흔히 인간이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을 배양해야 합니다. 셋째, 문화, 예술, 운동을 통해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선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열정을 갖춘 사람이 되어 담담하게 물 흐르듯 미래를 맞이해야 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이 요소 중 몇 가지나 갖출 수 있을까요? 만약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살아갈 자신이 없다면 인간관계 능력과 감성지능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인간관계 능력과 감성지능은 지금도 인간 사이에서 성공으로 가는 매우 중요한 자질이지만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도 여전히 소중한 자질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37강을 마치겠습니다. 37강은 제가 수호서재에서 펴낸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생존 전략 4부의 7번째 주제인 인간관계 능력과 감성지능은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에도 유용하다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